옛날 옛적에 조선의 궁궐에는 너무도 어린 임금이 있었습니다. 12살. 아직은 활쏘기보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정치보다 바람 부는 창덕궁의 나무를 바라보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단종. 왕위에 오른 날 백성들은 성군이 되소서 하고 절을 올렸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는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차갑게 그의 작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2살 단종은 상복을 벗기도 전에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얼굴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왕관의 무게를 둘러싼 비극적인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비애는 단지 왕위를 빼앗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무너진 혈육, 충성과 배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운명. 그 모든 것이 한 소년의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묻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어른이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그는 준비된 군주가 아니라 시대가 떠밀어 올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정사를 오래 돌보지 못했고 결국 어린 세자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승하는 단순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12살의 세자는 아직 활쏘기와 글공부에 더 익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상복을 입은 채 그는 곧바로 굴룡포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근정전 즉위식 날 대신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하 만세를 누리소서. 우렁찬 외침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 속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과연 조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중심에 선 인물이 김종서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세종과 문종을 보좌한 중신이었고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강직한 성품과 결단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어린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군권을 정비했습니다. 요직을 재배치하며 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필요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집중을 의미했습니다. 조정은 점차 김종서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안정으로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견제로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험도 있었고 국정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왕위는 조카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불만을 품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이 감당하기에는 조선은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그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조정. 그러나 권력의 흐름은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왕관은 무거웠고 그 무게를 둘러싼 싸움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정은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회는 정해진 시간에 열렸고 문서 보고도 형식에 맞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계산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어린 임금을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병권을 장악했습니다. 북방 군사 문제와 인사권을 동시에 쥐면서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이는 단종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지만 동시에 다른 세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흐름을 예리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며 조카를 보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의 집에는 비밀스러운 회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곁에는 한 명의 공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세를 분석하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종서가 군권을 쥔 이상 권력은 결코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453년 계유년 새벽 공기가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한성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무장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기습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짧은 충돌 끝에 김종서는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정치는 논쟁이 아니라 무력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의 주요 통로도 장악되었습니다. 군사 배치는 이미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급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병력은 이미 움직였고 판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은 단 하루 만에 조정의 권력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그대로였지만 실질적인 힘은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조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왕관은 여전히 단종의 머리에 있었지만 권력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궁궐의 겉모습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정전에서는 여전히 조회가 열렸고 단종은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를 올렸고 보고 역시 형식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제거된 뒤 조정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병조와 의정부, 주요 관직에는 수양대군과 가까운 인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군권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인사권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단종은 상소문을 받아 읽고 결재를 내렸지만 중요한 사안은 이미 사전에 논의된 뒤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판단은 점점 상징적인 절차로 바뀌어 갔습니다. 궁 안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시종과 내관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경비 병력도 강화되었고 출입 통제가 엄격해졌습니다.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동시에 통제이기도 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런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오가는 말은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소문도 곧바로 보고되었습니다. 궁궐은 점점 숨을 죽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집현전 출신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산문 대감과 박팽년 대감이 중심이 되어 은밀한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린 임금이 점점 형식적인 존재로 밀려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권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기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궁 안 협력자와의 연락도 모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시는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은 조정과 궁궐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가 보고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밀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단종은 모든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좌는 여전히 궁의 중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좌를 둘러싼 힘의 방향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은 살아있었지만 권력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겉으로 평온했으나 그 평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정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종이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수양대군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때 먼저 수양대군의 뜻을 살폈고 왕에게는 형식적인 보고만 올리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배후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친과 대신들을 차례로 불러 전국의 불안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임금으로는 외척과 대신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고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우려처럼 들렸지만 점차 공론으로 굳어졌습니다. 한 명에는 그 흐름을 읽고 움직였습니다. 대신들 사이의 왕위 선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국 몇몇 대신의 이름으로 상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왕위를 종친에게 선양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단종은 상소를 받아들었습니다. 12살에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그는 이미 조정의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소문을 읽는 동안 궁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 내릴 선택은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절은 또 다른 정변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피를 더 흘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나라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뜻을 밝혔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면 따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즉위하여 세조가 되었습니다.
즉위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조정은 다시 만세를 외쳤습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거처와 예우도 달라졌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머지않아 영월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이 붙었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날 행렬은 조용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군주였던 소녀는 이제 유배지로 향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빼앗겼고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성을 떠난 단종의 유배 행렬은 며칠에 걸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백성들은 멀리서 고개를 숙였고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침묵 속에서 안타까움을 나누었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죄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장면은 조선 백성에게도 낯설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영월에 도착했을 때 청령포는 겉으로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은 자연이 만든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물길은 차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강은 쉽게 건널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영월부사 박충원은 중앙의 명을 받고 단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지만 표정에는 복잡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관리로서의 책임과 한때 임금이었던 인물에 대한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머물게 된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궁궐의 정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최소한만 지급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감시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횃불이 켜졌고 군사들은 교대로 경계를 섰습니다. 청령포를 드나드는 배는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작은 뜰을 거닐거나 강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성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산문 대감과 박팽년 대감을 비롯한 사육신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사 날짜가 정해지고 궁 안 협력자와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무기와 병력 배치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밀고가 발생했고 정보는 곧 세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관련 인물들은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청령포의 단종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산새 소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긴장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왕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령포의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은 권력의 계산이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소년의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거사 계획이 발각되자 한성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포도청과 의금부에는 밤낮 없이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성산문 대감은 결박된 채 국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관들은 거사의 배후와 목적, 그리고 참여 인물들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 대감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팽년 대감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지만 진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목숨을 보전하기보다 명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들을 반역자로 규정했지만 후대에는 충절의 상징으로 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금부의 보고는 곧 세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명에는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보기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정 대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결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에 대한 처형은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형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성산문 대감과 박팽년 대감의 이름은 그날 조정 기록에 반역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절은 백성의 기억 속에 다르게 새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였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단종의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 불씨였습니다. 복위 시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도 조심스럽게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비밀교지가 작성되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극히 제한된 인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인은 단단히 닫혔고 전달 경로도 비밀리에 정해졌습니다.
그 밀명은 영월로 향했습니다. 청령포의 고요함과는 다른 결단이 중앙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단종의 운명은 다시 한번 권력의 판단 위에 놓였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비극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월 관아에는 중앙에서 보낸 비밀 교지가 도착했습니다. 부사 박충원은 두 겹으로 봉해진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인을 뜯기 전부터 그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육신 사건이 정리된 뒤 단종의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노상군에 대한 최종 조치를 시행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최소화하되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박충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중앙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소년의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청령포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낯선 군사들이 교대로 배치되었고 강 건너의 감시는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의 이동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단종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같았지만 공기의 긴장은 달라졌습니다. 군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졌고 시선이 이전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평소보다 오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이미 먼 기억이 되었고 청령포의 고요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듯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17의 나이였지만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깊은 밤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관원 몇 명과 군사가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록은 최소화되었고 토라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종의 생은 멈추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시신은 은밀히 수습되었습니다. 영월의 일부 백성들은 소문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애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의 슬픔은 오래 남았습니다. 서울의 조정은 공식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정리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령포의 강물은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7 소년의 마지막 숨은 강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생이 멈춘 뒤에도 조선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체제를 강화하면서 안정된 통치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선은 다시 질서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영월 장릉 근처에서는 몰래 단종을 기리는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백성의 기억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육신의 이름 또한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이어졌고 전국의 흐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과거의 사건을 다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 복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위를 강제로 내어준 어린 임금의 사연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 역시 재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묘호가 정해졌고 영월의 등은 왕릉의 예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장릉은 이제 정식으로 조선 왕릉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위는 역사적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7의 멈춘 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소년의 외로움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월을 찾는 사람들은 장릉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고요한 산자락과 흐르는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권력과 혈육, 명분과 욕망이 얽힌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단종의 비애는 단순한 왕위 다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냉혹함이 어떻게 한 소년의 삶을 삼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동시에 끝까지 뜻을 지킨 이들의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도 말해줍니다. 권력은 순간의 결단으로 움직입니다. 칼과 병력은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진정 옳았는가? 무엇이 오래 남는가? 왕위는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름과 뜻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단종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한 질문을 남깁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지요? 할배버스에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할배버스의 큰 힘이 되어주세요.